저도 그 최혜병 순직 사건 이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명태균의 위선이 가려졌어요. 오히려 사소한 사건 비슷한 느낌을 주는 지경까지 됐는데. 아니, 파보면 거기도 명태균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도 왜냐면 파보면 다 나오니까. 예. 예를 들어 이종호도 이종호 파봤더니 막 여기저기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 3부 체크해봐 뭐도 나오고 네. 뭐 갑자기 마포 저기 세관 마약 세관 그것도 갑자기 예. 나오고 막 해봐야죠.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래도 요 사건으로 파생되는 건 되지만 다른 건들은 명태균과 관련돼서 예컨대 계속 특검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상설특검으로 돌파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생기는 걸까요? 규칙을 바꿔놨다는 의미는 예. 도로를 깔아놨다는 거예요. 길을 깔았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차를 다니게 할 건지 사후에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차가 달릴 수 있는 거다. 규칙은 다 깔아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로는 예, 예. 망은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워낙 이렇게 큰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쭉쭉 나가는 느낌을 못 받기 때문에 국민들은 뭐 국정조사라도 뭐라도 이렇게 자꾸 끈을 잡고 네. 역할을 부탁드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그 저 보건복지위원장이시니까요. 네. 전공의들과 관련된 예산도 깎았다라는 비판이 있던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 제가 이제 사실은 보건복지위원장이지만 예산 결산 소위에 들어가진 않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래서 올린 대로 이제 의결이 되면서 통과된 건데 네.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예산에 따른 기본 논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공의 분들이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복귀한다 하더라도 1월부터 복귀하는 게 아니라 네. 3월 또는 그 이후에 복귀한다. 그렇다면은 복귀할지도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고 네. 확정된다 하더라도 시기가 1월 초부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부가 편성한 예산대로 하면 과잉 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잉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일부 삭감한 거다. 이렇게 네.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아, 일부 삭감한 거다. 네, 근데 이 부분도 예. 저희들이 논의하면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여야의정 협의체가 결국은 그냥 꽝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출범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남길 수 있는 구조와 여건을 만들고 스타트하는 게 중요하다. 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진 한 장 찍는 거에 그렇게 혈안이 돼서 예. 한동훈 대표나 여당 쪽에서 예. 조건도 안 만들어졌는데 일단 개문발차하자. 예. 그래서 논의의 조건을 논의하다가 정지된 거예요. 논의의 조건을 예. 논의하다가 예. 좀 그럼 뭐, 난 황당한- 진짜 왜 왜 이렇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부도 몸이 달았고 그때 한동훈 대표도 몸이 달아서 그런지 근데 결국 의료계가 더 이상 정부하고 협상하지 않겠다. 이 오히려 불신이 더 커져 버렸죠. 이 논의 과정에서. 예. 왜냐하면 논의의 조건을 예. 들어와서 논의하시면 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그럼- 들어와서 논의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법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 또 접촉을 하면서 네.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계속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도 쉽게 가다가 못 하고 있는데 예.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는 어쨌든 그 원천 무효를 하라는 건데 이미 학생들 뽑아서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정원이라도 조정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건데 그건 또 현실적으로 불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료계의 주장도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설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필요한 조치들이 확대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만 피부과 성형외과 이게 아니라 좀 필수 의료를 늘리는 맞아요. 차원에서 지역 의료 진짜 아무것도 없다. 지방에 가면 맞아요. 살 수가 없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네.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작업을 하기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너무 그쪽은 쉽게 빠르게 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진 찍고 뭔가 당장 되는 것처럼 해서 그래서 야당을 온갖- 얼마나 비판했어요. 예, 야당을 막 들어오지도 비판하고 않고. 뭐 들어오지도 않고 막 하고 언론들도 뭐 야당 뭐 하냐 그래서 제가 맨날 기자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조금 있으면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되는지. 예. 근데 의원님 예측대로 됐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료 대란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불편을 계속 겪고 계신 거예요. 생활에서. 그래서 앞서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이 불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치를 하는데 네. 국민들을 계속 불편하게 하고
계속 혼란을 야기하고 이거는 정치의 올바른 해법이 그러니까 아니 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정부가 조금만 유연한 태도를 제가 몇 번 강조하잖아요. 조금만 유연한 태도를 취하면 이 문제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금방 해결할 수 있고 네.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과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정부한테 계속 제가 뭐 여기저기 전화하고 만나서 계속 조금만 유연해지면 금방 해결된다. 예. 근데 그게 안 되고 근데도 뭔가 사진은 찍어야 되겠고 결국 또 불신만 더 쌓이고 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야당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거대 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깊은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깎은 특활비는 이전에도 수년간 얘기되어 왔던 그 방향의 심사를 계속 해온 거고요. 네. 소명이 된 특활비의 경우에는 이의 없이 보고를 네.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진 규칙대로도 네. 소명을 못하는 특활비를 무조건 편성을 해줘야만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 부처가 쓸 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는 책임감 어디다 버린 겁니까? 자기네들이 소명을 하려고 더 하든지 네. 예? 그런 것도 아니면서 맨날 자존심만 세워요. 아니 근데 그 소명하는 거는 다 원복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리고 소명이 안 되는 근데 특활비 같은 게 무슨 그거 말고 큰 덩어리 예산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하고 예비비죠. 예비비. 예비비하고 특활비인데 예. 정부가 난 진짜 답답하게 그럼 특활비 깎았다고 우리가 특활비 깎았다고 우리 증액 논의 안 해. 이게 정부입니까? 난 부총리한테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특활비 깎으니까 나 안 해. 말이 돼요 그게?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특활비를 그냥 깎은 것도 아니고 소명이 안 돼서 깎은 건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정부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핵심 예산을 깎았네?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라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참 그런 면이 참 깝깝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국민들이 도의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우리 대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착한 엄마, 그러니까 솔로몬 네 아이를 예. 칼로 베어서 나눠주겠다니까 결국 진짜 엄마이자 착한 엄마가 포기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항상 그래왔어요. 민주당이 예. 하다가 민생 예산 챙겨야 되니까 작년에도 뭐 지역 화폐나 네. 이런 거 챙겨야 되니까 또 많이 또 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추경호 원내대표 방금 전에 또 입장 밝혔는데요.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를 안 하면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 속 편하네, 속 편해요. 이렇게 내수 고두박질 치고 네. 있는데 한동훈 대표 이 얘기했습니다. 특활비 돌려놔. 검찰 원하는 대로 좀 해줘. 그래야 우리가 일할 거야. 뭐 황당한 진짜. 예. 예. 그러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감사원 탈취 시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원래 독립기구로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운영을 안 해놓고선 예. 근데 이 정부 들어서 독립기구들이 독립성을 확보한다기보다 오히려 정부에 편승해서 정부 편 드는 쪽으로 가니까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검찰총장이 옷 벗고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감사원장이 옷 벗고 국회의원 되고 막 다 그러니까요. 해놓고 뭘 예. 진짜 어디까지 추락해야 되는 건지 네. 양심이 있는 건지 이거 좀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10시 2분이나 넘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의원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뭐 아까도 다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정말 경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게 안 보여요. 오로지 특활비. 진짜 답답하다라는 예.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도 뭐 그거 안 해주니까 우리 일 안 해?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거 소명하라니까요. 규정대로 하면 되잖아요. 규정대로. 그러니까요. 네. 예. 소명을 하면 원복이다. 소명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이다. 그거 원칙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원칙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민주당의 태도인 거고 일단 돌려줘. 돌려놔. 이게 소명 안 돼서 다 돌려놔. 우리 마음대로 써야 돼.
팍팍 써야 돼. 팍팍 써야 돼. 팍팍팍팍. 국민 세금인데 쓰고 싶어. 미치도록. 이러면서. 마음대로 쓰게 해줘. 이런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주말에도 그리고 월요일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네. 네, 조만간 또 재밌었어요.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